내륙의 바다라고 불릴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호수와 풍부한 관광자원, 그리고 캠핑장과 펜션, 전원주택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모든 걸 다 갖춘 전원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포함한 338평의 넓은 마당, 그리고 깔끔한 현황의 전원주택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집에서 바라보는 엄청난 조망 또한 영구적으로 확보되어 있으니 아름다운 호수 조망을 감상하며 거주하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의 경우 이 집보다 훨씬 더 좋은 곳도 반값은 기본이고 70% 가까이 폭락하는 경우도 많으니 해당 물건도 충분히 폭락할 때까지 기다렸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가격에 전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보물이라고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보물 같은 물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 앞까지 이동하는 도로입니다. 편의시설과 수많은 관광지가 모여있는 곳을 지나서 들어오는 도로면서 지금처럼 왕복 2차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고 왕복 2차로의 도로를 통해 주행하다 여기서 유턴하듯이 좌회전을 돌고 여기서 한 번 더 우회전해서 조금만 들어가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의 진입로에 도착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입구 부분이 해당 물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에 관한 걱정은 사실상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지금 걸어가는 곳 우측편으로 자리 잡은 토지 또한 당연히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구간을 올라오면 오늘 살펴볼 전원주택과 넓은 마당 앞으로 도착합니다. 예전에는 완전 산골짜기였던 곳을 개발하며 전원주택지로 개발한 곳이라 아래편에서부터 경사가 상당히 가파른 곳인데 그 덕분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아름다운 조망을 확보했으니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보였고 우리는 경매를 통해서 주변 시세는 물론 유튜브에 나오는 웬만한 금매보다도 저렴하게 취득 가능하니 해당 물건이라면 기다려볼 만한 가치 또한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해당 물건의 토지와 건물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물건에 포함된 토지는 이렇게 세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세 필지 전체 합산 면적은 1117제곱미터 338평에 해당합니다. 방금 보신 경계처럼 아래편 진입로와 텃밭, 그리고 주택이 건축된 건부지와 마당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진입로의 면적은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정리해서 활용하신다면 토지 면적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여기 아래편에 자리 잡은 마당과 주택이 건축된 곳은 모두 토목공사가 되어 있어 대부분 등고 평탄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마당을 활용하는 불편함이 없고 석축과 조경수를 이용한 경계 표시까지 너무나 잘 되어 있지만 여기 마당 아래편에 위치한 80평의 토지는 경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도 않았고 토목공사와 경지정리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정리가 필요하니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아래편 토지 또한 상세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은 2층 주택과 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 마당에 식재된 수많은 조경수 및 수목 또한 당연히 포함되어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순수 면적은 1층 31.8평, 2층 14평으로 연면적은 45.8평에 해당하기에 두 분이서 거주하기에는 조금 크다고 볼 수 있지만 1층과 2층 면적이 비슷한 게 아닌 1층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2층은 손님용 공간이나 창고처럼 활용하고 1층에서만 생활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 사용 승인일은 2013년 10월 29일로 건축된 지 13년 차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목조나 경량철 골조가 아닌 많은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철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주택들처럼 내구성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아 보였고 전면뿐 아니라 주택 뒤편 상태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상세히 살펴본 결과 연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요즘 새롭게 건축되는 전원주택보다는 부족하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오래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적당히 리모델링을 진행해서 거주하더라도 무리는 전혀 없어 보였고 제가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전달드리자면 지금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며 임금채권 및 근저당권 때문에 경매로 나오게 된 물건이지만 예전에는 잘 나가던 회사를 운영하던 소유자가 직접 활용하기 위해 건축하고 전원주택지를 조성하려다가 중단된 곳이라
정말 재료를 아끼지 않고 아주 튼튼하게 건축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적당한 가격에 매입해서 제대로 활용 가능한 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분양받거나 오래된 시골집보다는 확실한 사람이 건축해 놓은 걸 매입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인 듯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은 도로 쪽에서도 진입할 수 있지만 여기 아래편 마당에서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저차가 상당히 심한 곳이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재로 만들어둔 계단을 통해 올라가야 하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언젠가 한 번은 무조건 사고가 날 것으로 판단되니 여기 설치된 데크와 나무 계단은 가장 먼저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하셔야 합니다. 아직 설명드릴 내용이 조금 남았지만 보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높이 올라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엄마. 인터넷 바꾸신다고요? 그럼 비교원에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하면 48만 원 주고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게다가 정수기 렌탈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해주니까 최대 현금 혜택이 128만 원이래요. 대박이죠?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이 이용하고 보안사고 한 번 없이 983억 원의 사은품을 지급한 믿을만한 곳이에요.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까지 보상해준다니까 그냥 믿고 하시면 돼요. 엄마, 지금 바로 1670-2521로 전화해보세요. 아니면 네이버에 비교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해당 물건의 토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세 필지로 구성된 토지는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입니다. 우선 필지별 현황을 체크해보면 여기는 216.8평의 대지, 바로 아래편은 79.5평의 임야, 여기는 41.4평의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농취증 발급 없이 간편하게 취득 가능하며 전체 토지의 합산 면적은 338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편 도로가 한 필지 끼어 있는데 여기는 지분이 아닌 전체 소유권을 이전받는 곳으로 여기 도로를 기준으로 아래편에 접한 곳은 전부 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제외한 다른 도로도 모두 사유지에 해당하나 이미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됐고 설령 다른 누군가 낙찰받아 가더라도 가장 처음 국유지와 접한 도로의 일부가 해당 물건에 포함되어 있기에 도로 분쟁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또한 다른 분들의 출입을 쉽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알박기용 토지 따위로는 생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80평의 임야는 전혀 관리되지 않았지만 조경수와 수목을 정리하면 곧바로 활용이 가능하니 텃밭으로 활용하시는 건 좋아 보였습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 특화경관지구,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물건을 취득하거나 판매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 가격이 폭락하는 물건들이 넘쳐나기에 제값을 받고 거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각해야 합니다. 주택의 면적과 구조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패스하고 추가 내용을 확인해보면 아래편에서부터 지대가 높아지는 곳이지만 바로 앞에 펼쳐지는 호수가 한눈에 들어올 만큼의 간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엄청 특별한 조망을 감상할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지대가 높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수해 피해는 걱정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어 위생설비 및 그 배수설비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주로 이용하나 여기에 굴뚝이 있는 걸로 봐선 거실 쪽으로 벽난로도 함께 사용하는 듯했고 취사는 LPG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주택 1층의 구조는 방 하나, 욕실 2개, 거실 겸 주방, 다용도실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층 평면도가 없어 정확한 확인은 불가하나 1층에 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방과 욕실은 2층에 모여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면적에 대한 아쉬움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거주하시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구조 또한 철콘으로 이루어져 있어 내구성 걱정은 크게 없어 보이는데 목재로 마감된 데크와 계단의 상태는 좋지 않아 사고가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니 무조건 정리해 주시길 추천드리며 청풍호와 상당히 가깝지만 우리 집 주변으로 물이 흐르거나 습하지 않은 곳이라 뱀에 대한 걱정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바로 옆으로 제시외 건물 기역번 창고가 위치하며 여기는 목조의 샌드위치 판넬 지붕, 면적은 5.1평으로 앞으로 활용하기에도 크게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지만 주변으로 높은 산이나 건물이 없어 일조량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강변 조망을 깔끔하게 감상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에 조망 가격은 철저히 배제하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제천, 충주, 괴산, 문경, 예천, 영주, 단양, 원주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제천시청까진 자차 기준 40분 정도가 소요되기에 시청까지 접근성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다만 굳이 시청까지 나가지 않아도 웬만한 편의시설은 주변에서 해결 가능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천에서도 청풍호 쪽에 위치한 주택이라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돌아서 들어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으니 해당 물건에 관심이 생긴다면 꼭 현장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보면 멀지 않은 곳에 지방도와 국도가 위치하고 있어 자차만 보유하고 있다면 어디로든 이동하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고속도로 IC까지도 상당히 가까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최소 25분 정도가 소요되니 고속도로까지 접근성은 그냥 평범하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집 주변을 둘러보면 여기는 청풍면에 속하는 곳으로 바로 앞으로는 청풍호가 위치합니다. 내륙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규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바닷가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고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집 근처에는 캠핑장과 다양한 관광자원 그리고 펜션과 리조트 등이 위치하는 곳이라 적당히 사람 사는 느낌을 받으면서 거주하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까지 이어진 도로의 경우 여기 보이는 지방도를 통해 따라 들어오다 여기 편의시설들이 모인 곳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고 들어가는 도로가 왕복 2차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출입할 때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서 좌회전한 뒤 조금만 올라가면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원래 여기 중간 도로를 기준으로 아름다운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준비하던 곳이지만 수년째 개발은 진행되지 않았고 심지어 우리 집과 여기 뒤편 토지까지 전부 다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해지면 누군가 들어와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니 일단은 주변 생각은 하지 말고 해당 물건의 가치만 판단해서 입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집 바로 앞으로 조그마한 사찰이 하나 있는데 저는 평일에 방문했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지만 주말에는 사람들이 방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건 소음이 거슬릴 만큼 가깝지는 않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였고 바로 앞 도로의 경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행량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주말에는 당연히 이것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도로와 우리 집은 대략 70m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 시끄럽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방문하면 이런 현황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전혀 없지만 자차 기준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며 여기 주변으로 수많은 맛집과 카페, 맛집 등이 위치하니 편의시설에 대한 아쉬움은 없습니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까지 가려면 최소 30분은 소요되기에 여러분의 건강 상태 또한 확실히 고려해서 매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입니다. 위성지도상에 약간의 오차가 존재하지만 지적도를 확인해보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건물 또한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되어 있어 경계 침범에 관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5259 관련 물건 번호 2번이고요. 소재지는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연곡리 154-31번지회 두 필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6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3억 2,800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2억 6천만 원에 진행 중인데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가격이라 판단되니 무조건 추가 유찰되길 기다렸다 가져가야 합니다. 물건 현황표를 보면 세 필지의 토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인 점을 알 수 있고 조경수 및 수목가치 125만 원이 포함 평가된 세 필지의 토지는 1억 2,6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1억 100만 원으로 평당 29만 원에 진행 중이고
모든 건물의 합산 가격은 2억 2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1억 6,100만 원으로 평당 317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아름다운 청풍호에 자리 잡은 전원주택은 입지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바닷가가 다소 부담스럽다면 마을과 아예 떨어져 있어 터세나 발전기금 걱정 없는 여기가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제천에 소재한 물건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는 박달재 근처 2024년식 신축도 있었지만 60%가 떨어진 지금에서도 낙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주변 환경이 거기보다는 좋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최소 반값까지는 떨어지길 기다렸다 취득하는 게 좋아 보이니 최소한 1억 초나 중반까지 기다렸다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현재 누군가 전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 1,400만 원짜리 전세를 들어올 리가 없고 말소 기준일보다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완전히 빈집으로 방치된 것 같은 느낌을 전해주기에 임차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물 등기부터 확인해보면 상당히 많은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걸려 있는데 2013년 12월 3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아래편 내용들은 모두 소멸하기에 여러분께 인수되는 내용이 전혀 없고 토지 또한 동일한 등기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은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바닷가가 아름답기는 하지만 어촌마을의 텃세 때문에 걱정하셨다면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곳에 전원주택을 한 채 마련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원주택은 한 번 사면 다시 팔기 엄청나게 어려워 잘못하면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될 수도 있으니 무조건 유차를 기다렸다 평생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매입하셔야 합니다.